현역가왕에서 당당히 탑7에 진입해 한일가왕전에 출전한 한국 대표 마리아는 일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일본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최근 한일가왕전 대회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한 이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대회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마리아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마리아는 부모님과 함께 지낼 5억 원짜리 집을 구입하며 큰 결정을 내렸는데 2025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으로 그녀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금과 그동안 가수 활동을 통해 모은 돈으로 한국에 새로운 집을 구매했다고 밝혔는데, 이 집은 마리아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공간으로 그녀의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따뜻하고 안락한 집으로 마리아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와 함께 살 계획이라고 전했죠. 마리아의 부모님은 한국을 매우 사랑하여 자주 방문했으며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집에서 함께 보내게 될 시간들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남자와 연애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는 마리아의 이 모든 변화는 마리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녀의 음악 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리아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한국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는지 깜짝 놀랐던 것처럼, 현재 일본에서도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트롯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어와 노래가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현역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의 명예를 걸고 서로의 가창력을 뽐내는 사상 최초 한일 트롯 대결 한일가왕전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2020년 12월 미스트롯2 무대에 올라 가수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을 열창해 화려한 꺾기와 두성 창법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던 푸른 눈의 주현미, 마리아가 그 주인공이었죠. 그녀는 미국인이지만 오히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으로 한일가왕전에 미국 국기가 아니라 한국 국기를 가슴에 달고 한국인 대표로 출전하여 한국 국가대표로서 노래를 불러 일본을 꼭 꺾겠다며 멋진 각오를 밝히며 실력과 음색 가창력을 보여주며 그녀의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졌습니다. 특히 최근 그녀가 부른 주현미의 노래 또 만났네요는 외국인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뛰어난 발음과 발성,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현장 관객을 사로잡았고, 대결 상대인 일본 가수들마저 그녀의 무대를 보며 한국인 아니야? 말도 안 돼! 라며 연신 감탄을 쏟아내게 만들었죠. 하지만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15살 무렵부터 K-팝에 관심을 가졌고, 한국 문화에 빠진 그는 태권을 배우고 한글도 독학하며 한국 사랑을 키워왔던 그녀지만, 화려한 모습 뒤에 진짜 인간 마리아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나 충격적일 정도로 힘겨웠던 역경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 감춰져 있었는데요. 우리가 마리아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한국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는지 깜짝 놀랐던 것처럼, 현재 일본에서도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트롯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마리아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서 한국 친구들에게 마리아가 누구냐고 물어보려고 연락할 정도로 그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작은아버지 역시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집안 대대로 한국과 인연이 깊었지만, 마리아는 한국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심한 견제와 따돌림을 당하고 공황장애까지 앓아야 했으며, 믿었던 한국인에게는 배신까지 당해 큰 충격을 받아 고통으로 신음하는 날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한 방송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고백하며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어 항상 외톨이였다라고 말하며, 한국 사람들이 밥 한 번 먹자 라고 말할 때마다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그 말이 단지 인사치레였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상처받았다고 밝혔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은 더욱 외롭고 어렵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롯과 사랑에 빠져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혈혈단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마리아는 공황장애와 남자친구와의 문제로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마리아가 그동안 방송활동이 뜸했던 이유는 전 소속사 좋은날엔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죠.
소속사 대표는 마리아 남자친구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매니저였고 그녀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와 매니저로 채용해 달라는 말에 매니저로 어쩔 수 없이 채용했지만 기본적인 매니저 업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주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여 해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과연 그녀와 소속사 대표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2020년 12월 미스트롯2의 대학생부로 참가해 준결승까지 진출한 마리아는 이듬해 3월 1일자로 좋은 날엔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골 때리는 그녀들 가요 무대, 내 따라자, 대한외국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을 벌이다 지난해 2월 마리아는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내용 증명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데요. K-팝의 매력에 빠져 미국을 떠나 한국까지 날아온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SBS 연애도사에 출연한 마리아는 연애 고민을 털어놨는데 한국 와서 처음 만난 첫사랑은 춘천에 사는 남자였다며 1년을 만나다 헤어졌고 지금의 매니저는 두 번째 남자친구라고 고백했는데요. 미국에선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다는 마리아는 한국 와서 만난 첫사랑은 춤추는 사람이었다고 밝혔죠. 당시 헤어진 지 1년 반 정도 됐다고 말한 마리아는 그 남자는 3살 연상 오빠였는데 춤도 잘 추고 멋있어서 1년 동안 만나다가 장거리 연애가 힘들어서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춘천에서 매일 보러 왔다며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 네가 오면 안 되냐고 했다고 과거를 회상했죠. 그러면서 그녀는 연애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남자친구에게 맞춰주기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국 이별했다고 하는데요. 마리아는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게으른 남자였다. 내가 잔소리를 해야 해주고 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 맞춰주기 시작하더라. 그런 밀당이 계속 있었다. 믿음이 갔을 땐 또 게을러졌다고 말했죠. 또 그 남자는 미국 여자는 독립적이라 데이트 비용을 내줄 줄 알았다면서 자신에게 밥을 사달라고 해서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어 그녀는 내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나 좀 불안해라고 이야기하면 반응이 너무 차가웠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공황장애를 알아왔다는 마리아는 미국에서 왕따였고 한국에 와서 가수 준비를 하면서 또 공황장애가 왔던 것 같다고 말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마리아는 한국에 온 뒤에도 오디션 합격도 못하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힘들었다며 미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자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버텼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죠. 최근 활동이 없자 잠적설이 돌던 마리아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부쩍 야윈 모습에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죠. 마리아가 소속사에 보낸 내용 증명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먼저 회사는 그녀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소속사 대표가 몰래 신원 불상의 20대 남성 3명에게 주거지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거지에 들어가 청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난해 2월 소속사 대표가 기존 매니저 A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기존 매니저를 해고하더니 소속사 다른 직원에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거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전달했다고도 덧붙였죠. A씨를 면직하고 후임에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소속사 측은 A씨를 해고한 이유에 대해 이전 매니저는 연예 매니지먼트업에 종사한 적 없는 마리아의 남자친구라며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매니저 업무를 맡겼으나 매니저는 기본적인 매니저 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역량 부족 및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였다며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지원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마리아가 주장하는 소속사의 귀책 사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소속사 대표가 편곡자와 통화하던 중 편곡자에게 마리아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배신감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죠. 그리고 소속사 대표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상의 없이 행사비를 낮춰 계약해 함께 출연하는 다른 가수들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행사비를 받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상처받은 어린 마리아는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한국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한국에 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해 그녀가 한국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죠. 비록 마리아는 한국 음악을 사랑했지만 그녀가 느낀 고립감은 종종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고 털어놓았는데 마리아는 현지에서 적응하려면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녀가 겪은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생활하며 문화적 차이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리아가 한국에서 경험한 상처는 매우 깊었고 그녀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취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토로하며 그로 인해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마리아가 한국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여전히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지만 예전과 달리 많이 야위인 모습에 네티즌들은 많이 힘들었나 보네, 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이 되네요라며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은 그녀가 겪은 어려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모든 것이 생소했던 타국에서의 생활은 마리아에게 큰 도전이었으나 그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버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한국인들로부터 예기치 못한 배신을 경험하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이로 인해 한동안 방송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마리아의 부모님은 타국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딸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데요. 하지만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주현미 선생님의 팬이어서 정말 같이 해보고 싶다며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K-팝을 좋아하고 순두부찌개 등 한식도 입맛에 잘 맞는다며 한국이 좋다는 마리아는 미국에서의 가수 활동은 생각해보지 않았고 한국에서 활동이 잘 맞고 트로트 가수들이 하는 행사 무대도 너무 재미있어서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남자친구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매니저였고 소속사를 옮긴 지금도 마리아의 매니저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현역가왕 방청석에서 마리아를 응원하는 것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트로트를 더욱 알리고 싶고 나중에는 영어로 트로트를 불러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전했습니다. 마리아의 열정과 노력의 경의를 표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고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